안녕하세요. 키위아즈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록다운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려니까 많이 답답한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올린 웨이지 서브시디 관련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말이죠. 고용법에서는 good faith라는 그런 개념이 항상 강조되는데요. 항상 선의를 가지고 존중하며 대화에 임해야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영상도 그런 맥락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키위아재 구독자이신 벤킴님이 남겨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상업 임대계약 관련해서 하나 찍을까 말까 했었는데요. 또 이러쿵저러쿵 말 나올까봐 찍을까 말까 하다가 뭐 그냥 마이웨이로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편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건물주 분들이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역시 본 영상은 법률 자문이 아님임을 밝히고요. 정보 전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으시려면 저 말고 여러분의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상업 임대 계약이 왜 화두가 되었는가 하니 록다운이 시행되면서 비즈니스들도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니면 결국 강제로 샷다를 내리게 됐죠. 비즈니스들은 대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문제가 비즈니스가 닫은 게 건물주가 원인은 아니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셧다운 됐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할까요? 자, 이 상황 데자뷰죠. 적어도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네, 바로 9년 전에 있었던 크라이처치 대지진, 그때 대두되었던 이슈였죠. 당시는 전염병은 아니지만 지진으로 인해 일정 기간 시티 진입이 아예 통제되었었고 또 건물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뭐 그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뭐 진도 6.9였었나요? 눈앞에서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것도 보고 또 어떤 손님이 우기시는 통에 지진 나고 바로 다음날 이른 오전에 정말 숨막힐 듯하게 고요한 그 정말 폐허가 된 전쟁터 같은 그 느낌의 시티 내부를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썰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뉴질랜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준 임대계약서가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반영해서 많이들 개정됐죠. 뉴질랜드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임대계약서는 ADLS, 즉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CNZ, 즉 Property Council New Zealand 버전이 있습니다. PCNZ는 리테일 버전이 있고 또 오피스 버전이 있죠. 만일 사인하신 임대계약이 ADLS 6차 버전, 바로 크라이처치 지진 이후 2012년에 개정된 버전이라면 세입자분들은 건물주와 대화 창구를 열어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27.5번 조항이 그건데요. 그 워딩을 요약해보면 첫째, 만일 emergency가 존재하며 그리고 둘째, 사업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셋째, 공중의 안전을 이유로 혹은 emergency 상황과 관련한 위해, 손실, 그리고 위험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된다면 임대료 및 outgoing의 fair proportion을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COVID-19 상황으로 인한 록다운은 emergency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27.5번 조항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남은 의무는 과연 이 fair proportion을 어떻게 정하느냐인데요. 이건 어디 정의된 게 아니라서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0%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선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보관 중인 시설이나 물건들이 있는지, 이건 물건을 다 빼지는 않았을 테니 대부분 해당되겠죠?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예를 들어 컴퓨터 서버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한지, 그 밖에 간판이 있어서 여전히 홍보가 가능한지 등 사업장을 얼마나 여전히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거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건물이나 시설 사용, 즉 임대계약의 원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건물주나 세입자나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또 각자의 재정적인 상황, 예를 들어 건물주가 모기지 부담이 높다든가 세입자가 정말 폐업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든가 이런 요소들까지도 한번 점검하여 협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ADLS 6차 버전이 아닌 그 이전에 사인한 ADLS 버전이면 어떨까요? 아마도 2012년 이전에 임대계약을 사인하신 상황일 텐데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 의견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근거는 임대계약상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정말 선의로 깎아주겠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요. 비슷한 성격의 27.3번 조항이 있긴 한데요. 그 조항의 목적이 화재나 홍수, 지진 같은 물리적인 데미지가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 너무나 명확해서 현 상황에 대입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요구에 응해준다면 그 조건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내린 결정일 겁니다. PCNZ 버전에도 ADLS 6차 버전의 27.5번 조항과 비슷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임대료 조정에 대한 관련 조항은 건물주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건물에 물리적인 데미지가 없었다면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사들이 현재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상황은 보험 커버에서 제외한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아마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더라도 관철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ADLS 버전이든 PCNZ 버전이든 혹은 많은 쇼핑몰들이 그렇듯 커스텀 임대 계약이든 임대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우선 임대 계약을 확보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또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목적이 상생이 아닌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번 상황을 기회로 페널티 없이 사업장을 닫고 임대계약에서 빠져나가길 원하는 세입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불가항력 그리고 계약이행 불능 등의 법리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자문을 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록다운 속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피할 수 없는 이슈인 임대료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시점이겠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